자, 매입세 불공제 이제 첫 번째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수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거, 부실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된 거, 매입세 불공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둘로 구분하셔야죠. 첫째, 필요적 기재사항. 두 번째,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가 잘못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거래 파악이 필요한 어떤 보충적인 거기 때문에 필요 없고, 필요적 기재사항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래 파악이 필수 요소입니다. 어떤 거냐? 이거예요. 거래가 되면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팔았냐. 그 네 가지죠.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누가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성명과 명칭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공급하는 사업자는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이제 정확히 파악됐죠. 공급받는 사람은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사항이에요. 성명, 명칭이 잘못되어 있다? 상관없습니다. 언제? 작성한 날짜, 작성 연월일, 그리고 얼마를, 공급 가액과 세액. 네 가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팔았나. 그런데 필요적 기사항이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국세청서 매입세 불공제 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착오다. 착오로 잘못된 거다. 입증하면 공제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주장해야죠? 착오다. 다른 걸로 거래가 확인되지 않냐? 입증되면 공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잘못 적는 경우가 이게 많아요. 날짜, 작성한 날짜. 원래 세금계산 날짜는, 작성 날짜는 공급 일자를 적어야 됩니다. 근데 공급 일자보다 먼저 적는 경우도 있고 선발급, 늦게 적는 경우도 있어요. 후발급. 그래서 이제 매입세 불공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선발급과 후발급 둘 나눠서, 자, 후발급부터 볼까요? 공급 시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날짜 적어야죠. 그럼 오늘 발급해야 돼, 원래. 근데 사업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또 회사 직원도 바쁘죠. 바쁘니까 오늘 물건 팔면서 오늘 못 끊을 수도 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일정 기간까지 끊으면 특례가 있어요. 괜찮다? 언제까지냐?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 거래하면서 다음 달 10일까지 오늘 거래한 날짜로 작성을 해요.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면, 전송이죠. 발송. 종이로 하면 갖다 주는 거죠. 법인은 다 전자로 하셔야죠. 종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적법이야. 그러니까 꼭 오늘 줄 필요는 없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줘도 적법입니다. 날짜는 다음 달 10일 적는 게 아니고 오늘 날짜 적는 거예요. 거래한 날짜. 또 하나, 거래가 여러 개가 있다. 예, 합해서 한 장만 끊어도 됩니다. 이것은 한 달 단위로 묶는 거예요. 1월 달 거 묶어서 합해서, 그 거래처 합해서 1월 말자로 적어서 2월 10일까지 주는 거, 적법. 2월 달 거 2월 말로 합해서 적죠. 날짜 며칠? 2월 28일까지 있죠. 또는 29일까지 적어서 3월 10일까지 주는 거예요. 적법. 이것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예요. 또는 이게 한 달 단위로 주게 되면, 제가 아는 회사는 이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돈을 줘요. 이게 돈 받는 날짜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안 끊고 좀 빨리빨리 끊으면 안 되냐.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한 달 내에서 1월달, 1월달 내에서 10일까지 끊을까? 2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그러세요. 합해서 적죠. 금액을. 날짜는 1월 10일 적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냐? 1월 10일 주셔도 되고요. 11일도 좋고 10일도 좋고 늦어도 2월 10일까지 주세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그 다음은 1월 1일, 1월 10일까지 있죠. 열흘이죠, 이게. 그 다음도 열흘이냐? 아니요.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한 달 내에서 마음대로예요. 한 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달 내, 달력달 한 달 내에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1월 1일, 1월 10일,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그 다음 1월 말까지 했다. 적법. 날짜는 항상 그 기간 말. 말일자. 그 기간 말일자. 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특례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더 늦게 끊었다. 어떻게 되냐? 요게 일기입니다. 자, 일기 과세관. 자, 거래를 이날했어요. 이날 거래. 1월 25일자 거래. 공급할 날입니다. 이날이. 그럼 세금계산서는 이날짜 적으면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한 거죠. 2월 10일 발급 됩니다. 요 날짜에 발급을 했다. 날짜 이렇게 적어야죠. 요 날짜 적어서 발급. 이건 적법입니다. 적법. 아무런 문제 없죠. 매입자 매입세 공제 받고 매출자도 가산세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끊었다. 언제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이날 지나서 이 사이에. 날짜 이렇게 1월 25일 공급한 날짜 적어서 끄는 거예요. 이거는 늦게 끄는 거죠. 지연 발급. 공급자 가산세 내셔야 됩니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예요. 가산세가. 매입자. 공급받는 사람 매입자로 쓸게요. 매입세 공제 받아요. 늦게 끊었지만 공제해 줍니다. 매입세 불공제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제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 공급자 매출자보다는 좀 적습니다. 자, 이날 지났어요. 이날 지나 발급했다. 이때 발급. 종전에는 가산세 2% 부과하고 2%.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 안 해줬어. 매입세 불공제. 공급자 쪽이죠. 이 사람은 공급자. 공급자. 그 다음에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매입세 공제 불이익은 엄청 큰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금액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부가세 1,000만 원. 이 사람은 1억에 2% 가산세예요. 얼마죠? 200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은 매입세 불공제되는 것은 1억의 10%인 1,000만 원이에요. 무려 이 사람이 5배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10일 날에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해서 매입세 공제 해줄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럼 언제까지 하면 공제 주냐? 자, 확정시효이 지났죠? 이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또 6개월이에요. 그럼 1월 15일 되니까 이 사이에 발급하면 저는 요 법의 규정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용어를 붙였어요. 사후 발급. 이렇게 사후 발급. 발급했다. 요 사이에 이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매입세 공제 해준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죠. 대신 가산세를 내라. 가산세는 똑같이 공급가액의 0.5%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연 발급 받으면 확정신고 기한 전이기 때문에 신고에 반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발급받게 되면 요 사이에 6개월이죠. 발급받게 되면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에 반영할 사항이 아니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경정 청구를 하든지 뭐 수정 청구를 하든지 경정시 내에서 공제 받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고에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났다. 공급자 가산세 똑같습니다. 2%.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예요.
이 부분 개정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전에 발급받는 경우는 어떠냐? 그건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